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선 차출론에 대해 언급했어. 그는 국민에게 사랑받는 많은 분이 대선 후보로 등록하길 원한다고 말했지. 한 대행에 대한 차출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에서 권 원내대표는 파렴치한 이재명 같은 사람 빼고는 모두 후보 등록에 찬성한다고 강조했어. 한 대행이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할 경우 국정 공백 우려에 대해선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답했지. 정치권에선 한 대행이 보수 후보로 적합하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어. 그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대행이 권한을 행사하는데 논란이 없다고 주장했어. 권 원내대표는 개헌의 필요성도 강조하며 이재명 세력만이 개헌을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어. 권성동의 권론안불, 내란 집단의 행태를 보며 아직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대선 후보 출마를 공식 선언했어. 그는 무엇보다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 출마한다고 밝혔지. 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이재명 민주당이 178회의 탄핵 퇴진 집회를 열고 30번의 줄탄핵 시도를 했다고 비판했어. 그는 이번 대선이 체제 전쟁이라며 반자유반헌법 세력에게 대한민국을 헌납할 것인지 결정되는 중요한 선거라고 주장했지. 또한 5선 국회의원인 자신만이 이재명을 꺾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어. 나 의원은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등 여러 시스템 개혁 공약을 내걸었고 국민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 처절한 마음으로 출마한다고 했어. 나빠르는 재판받고 징역이나 가야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줘. 12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자 당내 대선 주자들이 격려의 메시지를 보냈어. 김문수 전 장관은 오 시장의 결정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재명 집권을 막기 위해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지. 홍준표 전 시장은 오 시장의 불출마가 서울 시민의 우려에 대한 답이라고 강조했어. 한동훈 전 대표는 오 시장의 결단을 존중하며 다시 성장과 약자와의 동행을 실현하겠다고 다짐했어. 안철수 의원은 오 시장의 결단에 마음이 숙연해진다며 당의 재건을 위한 역할을 기대한다고 했지. 나경원 의원도 오 시장과의 동행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어.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유정복 인천시장도 오 시장의 비전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지. 국힘의원들의 태세 전환이 역겨우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 유승민 전 의원이 13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어. 그는 페이스북에서 보수 대통령이 연속 탄핵을 당했음에도 당이 반성과 변화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지. 유 전 의원은 당의 절박함이 없고 이재명을 이기겠다는 생각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어. 그는 대선 패배를 기정사실화하고 기득권에 집착하는 모습에 분노한다며 보수의 영토가 쪼그라드는 행태에 실망했다고 했지. 앞으로 진정한 보수의 길을 가고 합리적 시민들과 함께 부끄럽지 않은 보수 재건에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어. 유 전 의원은 경선 룰인 역선택 방지 조항을 비판하며 이는 국민을 모욕하는 경선 룰이라고 강조했어. 또한 당내에서 한덕수 총리의 대선 출마 요구도 경선 불참 결정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이네. 국힘이 극우 정당으로서 위헌정당으로 해산되어야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대정부 질문에 불참한 한덕수 국무총리를 강하게 비판했어. 그는 예정된 대정부 질문에 다른 일정으로 불출석하는 건 가당치 않다고 말했지. 우 의장은 총리라 양해도 없이 일방적으로 불출석했다며 이런 일은 지금까지 없었다고 강조했어. 그는 국무총리 혼자 국정 공백을 메우는 게 아니라 국회와 소통해야 한다고 지적했어. 대정부 질문은 헌법적 의무라며 총리의 일방적 불출석이 헌법과 국민을 무시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지. 또 국무위원들의 국회 출석 의무를 강조하며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고 경고했어. 국민의힘 측의 항의에 대해서도 국회의장에게 항의하는 건 옳지 않다고 반박했지. 대통령 헛바람에 막 나간다고 생각하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8일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효력이 헌법재판소에서 정지됐어. 16일 헌재가 김정환 변호사 신청으로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 후보자 임명 절차가 모두 멈췄지. 헌재는 권한대행에게 임명 권한이 없으면 부적격, 재판관 임명으로 재판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고 봤어. 한대행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문영배 미선 재판관 퇴임 후 후임 임명도 미뤄져 헌재는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야. 본안 심리 후 권한대행 임명권 부운재 판결 시 큰 혼란이 우려돼 가처분 인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어. 새 대통령 취임 전까지 이 상황은 계속될 가능성이 커. 한덕수의 파렴치한 행동이 내란 동부 세력이란 걸 증명하다는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 나경원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후보 관계에 대해 말했어. 나 후보는 윤 전 대통령한테 최고로 덕본 사람은 한동훈 후보라며 난 대통령한테 구박받은 기억밖에 없다고 했어. 한 후보는 법무부 장관, 비대위원장 같은 좋은 자리 다 받았는데 나 후보는 예산 적고 영향력 없는 저출산위원회 부위원장 자리를 맡았다고 했어. 당대표 출마 때문에 그 자리에서도 나가라고 구박받았대. 지난해 한 후보가 공소 취하 부탁 폭로한 일에 대해선 불편했지만 지금은 사감 없다고 했어. 윤 전 대통령과 거리 두자는 말엔 그럴수록 윤 전 대통령을 대선 중심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라며 우리 가치와 미래를 이야기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어. 비대위 때부터 윤석열이 당에 깊이 관여하고 좌지우지했다는 고백이라고 생각하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줘.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이 4파전으로 재편됐어.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가 1차 경선 통과했지.
1차 경선은 8명 중 4명을 뽑는 컷오프로 21일부터 이틀간 일반 국민 여론조사로 진행됐어. 나경원, 양양자, 유정복, 이철우는 탈락했어. 선관위는 득표율이나 순위는 공개하지 않았고 각 후보, 대리인이 지켜보며 집계했어. 2차 경선은 27, 28일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 50%씩 반영해 진행되고 29일 결과가 발표돼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5월 1일, 2일 결선 투표를 하고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후보가 확정돼. 나경원은 탈락했으니 재판을 제대로 받아야 하고 국힘의 내란 옹호 세력이 아직도 건재하다는 게 역겨우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 한덕수 국무총리 출마 가능성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을 흔들고 있어. 김문수가 단일화에 적극적이고 홍준표랑 한동훈도 한 대행과 손잡을 수 있다고 하면서 출마 여부가 핵심 변수가 됐지. 홍준표는 한 대행이 나오면 단일화 협상하겠다고 입장을 바꿨고 한동훈도 함께할 뜻을 내비쳤어. 안철수는 출마는 반대하지만 빅텐트론에는 동의하는 모습이고 2차 경선에서 당원 투표가 반영되면서 단일화 중요성이 커졌어. 김문수 캠프는 다른 후보 단일화 제안에 대해 비판하면서 자신들이 가장 적합하다고 주장 중이야. 한덕수는 아직 출마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어. 계엄 옹호 세력을 꼭 응징하길 바라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줘. 국민의힘 대선 경선 결선이 김문수랑 한동훈의 2파전으로 확정됐어. 둘 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랑 찬성파 대표 선수라 완전 다른 색깔이지. 김문수 캠프는 아직 당원들 마음속에 탄핵 반대 정서가 강하고 한덕수 총리랑 단일화도 가능하니 그쪽 표까지 다 끌어올 수 있다고 보고 승리 분위기야. 근데 한동훈 캠프는 계엄 문제 같은 건 이제 넘고 본선에서 이재명을 이기려면 자기가 더 낫다고 당원들이 전략적으로 선택해줄 거라 기대 중이야. 아쉽게 떨어진 홍준표 표는 김문수한테 많이 갈 것 같고 안철수 표는 한동훈한테 향할 가능성이 크대. 결선은 당원 50, 여론 50으로 결정되는데 한덕수 총리가 막판에 출마할지도 변수라 누가 최종 후보 될지 진짜 초미의 관심사야. 우파가 당선되면 내란범들이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줘. 국민의힘이 이재명 후보 선거법 사건 대법원 판결에 민주당이 반발하는 걸 두고 사법부 겁박이 심해진다고 비판했어. 신동욱 대변인은 민주당이 2심 무죄 판결엔 좋아하더니 대법원엔 협박하는 이중적인 모습이라고 했지. 또 민주당이 대법원 판결에 분풀이로 탄핵 시도하고 대통령 당선되면 재판 멈추게 하는 법까지 발의했다고 비판했어. 허위사실 공표죄 없애거나 당선 무효형 기준 올리는 법 바꾸려는 것도 다 이재명 방탄 때문이라며 국민은 안 보이냐고 했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국정 공백 책임 느끼고 자제하라고 했고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흔들리지 말고 공정한 판결 해달라고 촉구했어. 상식과 비상식도 구분하지 못하는 국힘 그렇다면 당당하게 윤석열 내란 수개건도 사실대로 말하고 나라를 바로잡길 바라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줘.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궁금해?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3선 의원, 경기도지사, 고용노동부 장관 지냈어. 2025년 대선 후보로 한동훈 꺾고 선출. GTX 도입 경기도 청렴도 1등급 부패 척결로 업적 남겼지. 근데 논란도 많아. 폭행치상전과 유튜브 자물료 1억 논란, 일제 식민지 발언, 박근혜 탄핵 반대로 태극기 부대 이미지 붙었어. X에선 꽃꽃 문수라며 보수층 지지받지만 중도층은 극우라 비판해. 강원랜드 비리엔 직접 연루 안 됐지만 보수 비리 이미지로 묶이기도. 이재명 맞겠다며 빅텐트 전략 펴는 중이야. 뉴라이트 극우가 대통령감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줘. 국민의힘이 6.3 대선 앞두고 7일에 전 당원 대상으로 후보 단일화 찬반 여론조사 하기로 했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당원 여론조사 결과 가지고 김문수 후보 압박했고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랑 단일화를 꼭 하겠다고 강조했어. 늦어도 11일까지는 단일화 끝내야 한다고 못 박았지. 권 위원장은 김문수 후보한테 단일화 약속 지키라고 했고 약속 안 지키면 당원과 국민 배신하는 거라고 경고했어. 단일화 실패하면 모두 역사의 죄인이 될 거라며 안타깝다고 했지. 일부 당내 인사들이 당권이나 공천 때문에 단일화 반대한다는 얘기도 돈다며 비판했고 방송에서 당 공격하는 것도 멈추라고 했어. 역시 국힘은 권력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 같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줘. 국민의힘 지도부가 김문수 후보 긴급 기자회견에 엄청 화가 났어. 김 후보가 회견에서 당 지도부에 강압 단일화 요구 멈춰라며 후보 등록 마감 11일 지나서 단일화 절차 밟겠다고 했거든. 지도부 방침 정면 거부한 거지. 국민의힘 지도부는 완전 격앙돼서 권영세 위원장은 실망스럽다며 이재명식이라고 꼬집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알량한 자리 지키려는 한심한 모습이라고 맹비난했어. 김상훈 의장은 회동도 시간 끌기라고 했고 단일화 약속 안 지키면 당원
당원 국민 배신이고 당 신뢰도 잃는다고 경고했지. 단일화 실패하면 다 죄인 된다며 내부 비판도 했어. 단일화 약속 안 지키면 당원 국민 배신이고 당 신뢰도 잃는다고 경고했지. 단일화 실패하면 다 죄인 된다며 내부 비판도 했어. 근데 당내 일부선 지도부의 강압적인 단일화 추진이 당 민주주의 깨고 법적 분쟁 일으킬 수 있다고 반대 목소리도 나왔어. 나경원, 윤상현 의원 등이 후보 없이 선거 치를 수도 있다고 걱정했지. 김문수가 거울 치료 당한다고 생각하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줘. 김문수랑 한덕수 두 후보가 오늘 오후 국회 사랑제에서 2차 단일화 회동을 공개적으로 했어. 한 후보는 김 후보한테 당장 오늘 내일 끝내자, 당에서 하라는 대로 다 하겠다며 바로 단일화하자고 엄청 강하게 밀어붙였지. 일주일 뒤는 하기 싫다는 걸로 느껴진다고도 했어. 김 후보는 단일화 생각 변함없고 상대는 당연히 한 후보라고 했지만 왜 국민의힘에 안 들어오고 밖에 있냐고 물었어. 한 후보는 단일화되면 바로 입당하겠다고 답했고 경선 참여 못한 건 국정 현안 대응 때문이었다며 반민주 정부 막기 위해 힘 합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지. 김 후보는 경선 다 거친 사람에게 왜 약속 안 지키냐고 하냐고 지적했고 한 후보는 국민들이 김 후보가 단일화 약속 여러 번 한 거 다 안다며 오늘 제대로 못하면 둘 다 끝장난다고 압박했어. 회동 전부터 지지자들 몰려와 서로 사퇴 외치고 난리였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늘 중 합의해달라고 간청했대. 허수아비 아무것도 아닌 대통령 후보인 줄 모르고 저렇게 기뻐했었나 라고 생각하니 불쌍해. 누가 되든 내란 옹호 세력 대표 뽑기라고 생각하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줘. 법원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 2개를 다 기각했어. 김 후보가 자기가 대선 후보라고 인정해달라는 거랑 지지자들이 전당대회 못 열게 해달라는 거였지. 법원은 김 후보가 경선 때부터 단일화 약속했고 단일화 절차에 대해 김 후보한테 무조건 우선권을 줄 순 없다고 했어. 또 당원 여론조사에서 단일화 찬성이랑 후보 등록 전에 해야 한다는 의견이 80% 넘게 나왔고 전당대회 여는 게 당 자율성을 벗어난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지. 결국 법원이 국민의힘 편을 들어주면서 김문수 한덕수 단일화를 위한 전당대회는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게 됐어. 결국 같은 편이라 생각하는 국힘에게 제거당할 것 같아.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를 새로 뽑는 사상 초유의 절차에 들어갔어. 김문수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의 단일화가 불발되자 후보 등록을 앞두고 당 지도부가 사실상 김문수 후보를 교체하려는 거지. 당은 오늘 비상대책위원회 의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김문수 후보 선출 취소, 한덕수 후보 입당 및 비대위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늘 중 당원 투표, 내일 전국위원회에서 최종 후보를 지명할 계획이야. 김문수 후보 측은 자신이 당의 공식 후보라며 강제 교체를 반발하고 오늘 후보 등록을 강행하겠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등록에 필요한 당 대표직인 등을 김 후보에게 주지 않을 것으로 보여. 막장 드라마 정보를 계속 알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줘. 국민의힘이 결국 김문수 대선 후보 자격을 취소하고 후보를 새로 뽑는다고 공식 발표했어. 단일화가 끝까지 안 되자 당원들 80% 넘게 원한대로 후보 등록 전에 결단을 내린 거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진짜 뼈아픈 결정이라며 김 후보가 단일화 약속 어기고 당원들 배신하고 심지어 당 공격까지 했다고 엄청 세게 비판했지. 가처분 소송 냈던 것도 법원이 다 기각했다고 하고 이제 오늘 당원 투표 거쳐서 내일 전국위원회에서 최종 후보를 정할 예정이야. 사실상 무소속 한덕수 후보로 바꾸려는 절차인데 만약 오늘 당원 투표에서 후보 변경 반대가 더 많으면 다시 김 후보가 된대. 김문수 후보는 기자회견 열어서 비대위가 국민과 당원이 뽑은 내 대통령 후보 자격을 불법적으로 박탈했다고 완전 반발했어. 이번 사태 만든 책임자한테는 법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꼭 책임 묻겠다고 강력하게 나왔지. 권력욕에 빠진 늙은이들이 어떤 의미로 비상계엄을 쉬쉬했는지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 새로 국민의힘에 입당한 한덕수 후보가 오늘 기자회견 열었는데 단일화는 국민 명령 일하면서 그동안 시끄러웠던 거 죄송하다고 사과했어. 이기려면 김덕수든 홍덕수든 안덕수든 나덕수든 다 되겠다며 당 사람들 다 뭉쳐야 한다고 했지. 국민과 당원들한테 죄송하고 다시 이런 일 없게 다 끌어안겠대. 대통령 되면 개헌이랑 경제에 집중할 거고 정치 바꿔야 나라 산다고 했어. 이재명 민주당 후보한테는 완전 돌직구. 오전 다르고 오후 다른 행동, 유리한 판결에만 좋아하고 불리하면 탄핵 협박하는 모습 등을 막 비판했지. 그런 사람이 집권하면 입법, 사법, 행정 다 장악해서 나라 경제 망가뜨릴 거라고 날 세웠어. 그들이 말하는 국민이 극우라면 그 수준밖에 안 될 후보를 굳이 뽑을 이유가 있을까? 중도들은 다 떠날 것 같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줘.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예비후보 간 단일화 협상이 어제 결렬된 지 하루 만에 다시 시작됐어. 어제는 여론조사 방식 이견 때문에 합의를 못 봤었는데 지금 당원 투표로 후보 교체 여부를 결정하는 상황에서 극적으로 다시 만난 거지. 어제 협상 결렬 뒤 당 지도부는 김 후보 자격을 취소하고 한 후보로 바꾸는 절차를 강행했어. 오늘 오전부터 밤 9시까지 당원들 대상으로 한덕수 후보 교체 찬성 투표를 진행 중이고 이 결과에 따라 최종 후보가 정해질 거야. 근데 김문수 후보는 오늘 오전에 당의 자격 박탈 결정에 대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심리가 진행됐어. 법원 판단 결과에 따라 내일 후보 등록 마감일에 변수가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야. 잘 합쳐도 어대명일 것 같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줘.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바꾸려던 계획이 결국 무산됐어. 김문수 후보를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는 거에 대해 전 당원 투표를 했는데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더 많이 나와서 부결된 거지. 당 대변인은 근소한 차이로 부결됐다고 밝혔어. 이 결과로 국민의힘이 추진했던 후보 교체 시도는 백지화됐고 김문수 후보가 다시 대선 후보 자격을 갖게 됐어. 김 후보는 내일 공식 후보 등록을 할 예정이야. 김 후보는 이제 다 제자리로 돌아왔다면서 바로 선거대책위원회 만들고 반이재명 전선을 만들겠다고 했지. 이번 후보 교체를 주도했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투표 부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했어. 당원 뜻에 따른 결단이었는데 동의를 얻지 못했다며 혼란에 대해 사과한다고 말했어. 후보 교체 절차가 너무 급하게 진행돼서 당 안팎에서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비판이 많았는데 당원 투표 부결이 이런 우려를 반영한 걸로 해석되고 있어. 이번 일로 국민의힘 내부 후폭풍이 예상되고 이재명 후보에 맞서는 반이재명 빅텐트 전략에도 차질이 생기게 됐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오늘 의원총회에서 단일화 문제로 당 지도부랑 갈등했던 거 사과했어. 대통령 후보로서 더 넓게 품지 못한 점 죄송하다고 말했지. 경선 과정에서 상처될 수도 있다고 했어. 국민들께도 죄송하다며 큰절했고 이제 상처 보듬고 다 같이 미래로 가자며 오늘부터 우리는 원팀이라고 강조했어. 이재명 민주당한테는 이재명 방탄, 줄탄핵으로 정부 마비시키려 한다며 대한민국 미래 파괴하는 세력 심판해야 한다고 날 세웠어. 정권 재창출 위해 모든 걸 바치겠다고 했지. 권성동 원내대표는 우여곡절 많았지만 당원들 뜻이 김 후보에게 있다며 과거는 잊고 김 후보 중심으로 뭉쳐 정권 만들자고 강조했어. 의원들한테 협조와 응원도 부탁했고 이번 자리는 지난번 충돌 때문에 김 후보 요청으로 다시 만들어진 거래. 권성동은 그렇게 공격하고도 아직도 붙어있는 게 역겨우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줘.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김문수 대선 후보한테 세 가지를 강력하게 요구했어. 첫째, 계엄과 탄핵 문제에 대해 국민들한테 사과해라. 둘째,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랑 관계 정리하고 당에서 내보내라. 셋째, 경선 때 한덕수 후보랑 단일화 약속해놓고 당선된 거 사과하래. 한 전 대표는 김 후보가 이걸 안 받아들이면 이번 선거는 윤 전 대통령 부부 위한 대리전밖에 안 되고 결국 이재명 세력을 못 막는다고 경고했어. 이 세 가지가 이 어려운 선거에서 해볼 만한 싸움을 할 최소 조건이라고 강조했지. 결국 김문수 후보의 외골수적인 마인드로 과연 받아들일 수 없지 않을까 생각해. 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될 것 같은 사람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줘.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어. 인터뷰에서 계엄 때문에 국민들이 고통받는 것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지. 자기는 그때 국무회의에 없었고 갔어도 계엄에 찬성 안 했을 거라며 앞으로 대통령 되면 대화와 인내로 민주주의 하겠다고 했어. 작년에 꽃꽃문수 소리 들었던 때와는 다른 모습이야. 사과 형식은 김용태 비대위원장이랑 논의하겠대. 민주당의 계속된 탄핵 시도 때문에 전 대통령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도 덧붙였지. 한동훈의 이야기를 들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와서 당선되고 싶어서 그러는 것 같기도 해. 민주주의란 입법 독재가 아니고 그 권한을 국민이 준 것인데 합법적인 권리 행사를 이해하지 못하는 윤통의 정치력 부재로 일어난 비상계엄이라고 생각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가락시장에서 첫 선거운동 시작했는데 같은 당 배현진 의원 보고 미스 가락시장이라고 말해서 논란이야. 일부에선 성인지 감수성이 낮다, 성차별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 김 후보가 상인들 만나다 배 의원한테 가락시장 홍보대사 해달라고 부탁하면서 배현진 의원을 미스 가락시장 뽑아서 임명장 줘야겠다고 웃으면서 말했대. 이 발언이 알려진 뒤 온라인에서 바로 지적 나왔어. 국회의원한테 미스라니 시대착 오적이다, 여성 존중 없다 등등.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명하려 한 태도도 민주적이지 못하다는 의견도 있었지. 김 후보는 과거에도 성차별 발언으로 여러 번 논란된 적 있어. 민주당이 공개한 망원집에 보면 여성 비하 발언들이 있었지. 비상계엄 옹호정당이란 사실을 꼭 기억하며 투표했으면 좋겠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줘. 국민의힘 김용태 새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취임 기자회견에서 당 개혁하겠다고 발표했어. 앞으로 당정 협력, 당-대통령 분리, 사당화 금지 세 가지 원칙을 당 규칙에 넣겠대. 힘들었던 탄핵 과정을 다시 겪고 있다며 지금 위기를 당을 바꾸는 기회로 삼겠다고 했어.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는 최대한 빨리 만나서 당과 대선 승리를 위해 탈당해달라고 정중히 권고하겠다고 했어. 윤 전 대통령이 스스로 판단하겠지만 만약 탈당 안 해도 당은 다른 방법을 생각 중이래.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받은 사람은
당원 자격을 3년 정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 이건 윤 전 대통령을 염두에 둔 걸로 보여. 김 위원장은 이번 대선이 반성하는 보수와 오만한 진보의 싸움이 될 거라며 스스로 성찰해서 꼭 승리하겠다고 다짐했어. 이제 와서 김문수는 아직도 헌재 판결 문제 있다고 하던데 인정해주려나 모르겠어. 어대명이라고 생각하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줘. 경찰이 국민의힘 단일화 논란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수사 들어갔대.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이랑 권성동 원내대표가 김문수 후보한테 한덕수랑 단일화하라고 압박했단 혐의로 입건됐어. 강요미수랑 업무방해 혐의래. 김문수가 사무총장 시키려던 사람한테 공천불이익 주겠다고 압박했단 얘기도 나왔다더라. 이거 누가 고발해서 시작된 거래. 따로 한덕수 전 총리 대행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대상이야. 대통령 권한대행 때 총리실 직원 동원해서 대선 준비했단 의혹이지. 경찰이 지금 고발인들 불러 조사하면서 본격적으로 파고 있대. 이래놓고 뻔뻔하게 자리 차지하고 있는 권성동이 극혐이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줘.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오늘 방송 토론에 나왔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 영화 본 거 어떻게 보냐는 질문에 부정선거 의혹 없애려고 노력하겠다. 선관위가 해명해야 한다고 했어. 윤 전 대통령 탈당은 선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 기대한대. 근데 지지율 확 올릴 특단 대책으로 이준석과의 단일화를 딱 찍었지 뭐야. 키읔키읔키읔 이준석이 결국 자기랑 합칠 거라고 엄청 자신만만해하더라. 제가 반드시 단일화할 것이라고 완전 못 박았어. 이준석이 밖에 나가 있지만 뿌리는 국힘이라고도 했고. 예전에 헌재 판결 두고 공산국가 같다고 했던 거랑 미스가락 시장 발언 논란에 대해선 표현이 좀 격하고 과했다. 주의 부족했다며 사과도 했네. 내란 수계와 한몸, 부정선거 의혹과 한몸 이 사람은 대통령 되면 제2의 윤석열이라고 생각하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줘. 김문수 후보가 오늘 광명이랑 부천 유세에서 이재명 후보 완전 세게 비판했어. 도둑놈, 범죄자, 연탄가스 같은 엄청 거친 표현까지 썼다니까. 특히 이재명이 방탄조끼에 방탄유리까지 쓰는 거 보더니 감옥 가면 그런 거 필요 없다고 꼬집었어. 죄 지었으니까 그렇게 막는 거 아니냐는 뜻이지. 자기는 감옥 2번 가봤는데 편안했다면서 감옥에선 부인이 법카 잘못 쓸 일도 없다고 이재명 부인 논란까지 저격했어. 깨끗한 사람은 국민이 지켜주지만 죄 지은 사람은 방탄도 소용없고 국민이 심판해야 한대. 6월 3일 투표로 방탄 독재를 깨부수자고 외쳤어. 부인이랑 딸이랑 같이 나와서 자기는 결혼하고 총각이라고 속인 적 없다고 농담하며 거짓말 안 하는 정직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어필했지. 진짜 너무 화가 나는 건 비상계엄 옹호하고 제대로 사과도 없이 저러고 얼굴 들고 다니는데 왜 환호하는 거야? 나만 이상해? 우리의 자유와 헌법 수호를 짓밟고 군부 독재를 꿈꿨던 애들이 윤상현 의원 말대로 그냥 다 까먹는 개돼지인 건가? 이것이야말로 중국, 북한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줘. 김문수 후보가 사전투표 할지 말지 엄청 고민 중이래. 사전투표 문제 많다고 폐지 공약까지 냈었는데 말이지. 근데 투표율은 높아야 하니까 어떻게 할지 한번 보고 판단하겠다고 했어. 당에서도 투표율 높이려면 사전투표 해야 한다고 독려하고 있어. 한편 이재명 후보가 기본사회 공약 냈잖아. 주거, 의료 같은 국민 권리를 국가가 책임진다는 건데 김문수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말만 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니다라며 좀 애매한 반응이야. 이게 진짜 가능한 건지 보고 판단하겠대. 사전투표 폐지 공약 하나 벌써 안 지키고 시작하는 거 보면 신뢰도가 더 떨어지는 것 같아. 김문수 후보가 오늘 충남 논산에서 이재명 후보를 완전 세게 비판했어. 이재명이 재판 피하려고 방탄법을 5개, 6개씩 만들어서 몸에 덮어 씌우려 한다고 했지. 이재명이 방탄조끼에 방탄유리까지 쓰는 것도 겁먹어서 그런 거라고 꼬집었어.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들이 다 이재명 재판 피하려는 거라면서 보통 3심인데 자기는 4심 하겠다는 것이라고 깠어. 자기는 감옥 2번 갔다 왔는데 방탄 그런 거 필요 없었다며 죄 많이 지은 이재명은 갈 곳이 감옥이라고 했지. 6월 3일 투표로 심판하자고 외쳤어.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난 얘기도 했는데 박 전 대통령은 억울하게 감옥 갔고 명예 회복될 거라고 주장했어. 내란 동조 세력을 심판하지도 않을 사람들이 또 선전선동하는구나 생각하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줘. 김문수 후보가 오늘 민주당이 대법관 늘리는 법안 철회한 거 가지고 이재명 후보를 완전 세게 비판했어. 왜 나라를 이렇게 혼란에 빠뜨렸는지 윤석열 전 대통령보다 더 반성해야 한대. 그런 법안 발상 자체가 방탄이고 독재적이며 삼권 분립 무시한 거라고 했지. 자기를 반대하면 다 탄핵하고 형님도 강제로 입원시키려 했다면서 히틀러나 공산 독재보다 더 심하다고 했어. 자기 혼자 살려고 법이고 검찰이고 다 파괴하는 건 있을 수 없대. 이재명 민생지원금 정책도 공산당에도 없는 예산 개념 없는 표 사기라며
예산실 대통령실 가져가려는 것도 무지막지한 독재 발상이라고 깠어. 이준석 단일화는 민심에 맡기고 사전투표는 부정 시비 없게 투명하게 만들겠다고 했네.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는 거랑 비상계엄과 의혹 선전선동, 뉴라이트적 사고 이게 그쪽의 깨끗함인가? 국힘이 이재명 경기지사 때 했던 시흥 거북선 웨이브파크 사업 완전 깠어. 망해서 상가다 비고 투자한 사람들 피해만 봤다며 반성하라고 했지.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분양 사기꾼 천국이었다며 상가값 폭락을 지적했어. 약속한 랜드마크도 없고 잘 되면 내 덕, 안 되면 남 탓하는 게 뻔뻔하대. 국힘은 비리 있는지 진상조사 특위 만들겠다고 했어. 김문수 지사 때 경제 성과랑 비교하며 기업 무시하는 이재명 경제는 안 된다고 덧붙였지. 잘 봐 여러분, 본인들의 잘못에 반성도 없고 내란동조 세력을 비호하기 바쁜 국힘의 행태. 거기다가 끝까지 남 탓만 하고 본인들은 잘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역사상 있었던 모든 비상계엄과 국민 억압은 보수 진영에서 일어난 일이었어. 저들의 웃음 뒤에 검은 속내가 있음에 분노하고 심판받길 간절히 원하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줘. 한테 평화 엎드려서 평화를 구걸하는 이런 국가를 노예국가라고 하는 겁니다. 노예 국가라는 표현에 이어 우리 국민과 우리나라를 비하하는 듯한 평가는 계속 이어집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싸울 생각이 없어요. 권총 강도가 나타났는데 아무도 안 다치고 아무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으려고요. 아무도 죽을 생각 없이 다 엎드려버려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식민지밖에 할 게 없습니다.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되찾은 광복의 의미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핵폭탄 던지자 이래가지고 일본 천황이 무조건 항복. 그래서 우리나라가 독립이 된 겁니다. 맞죠? 이거 우리가 독립운동 열심히 해가 됐다. 그렇게 가르치는 데는 어디 있느냐? 북한의 김일성이 그렇게 가르쳐요. 우리나라는 뭐 인조도 가서 항복하고 선조 때도 도망가고 우리나라는 뭐 그 참 변변한 독립국가라고 할 수가 없어요. 조공 바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조선을 무력으로 침략한 전범국가 일본에 대해선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일본은 한 번도 그 딴 나라에 항복해 본 적이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1945년 원자 폭탄 맞고 항복했어요. 김문수 후보 측은 오래전 기독교 행사 발언이라며 전후 맥락을 설명하지 않고 특정 부분만 보도하는 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김문수 후보 오늘 사전투표 첫날에 이재명 지역구인 인천에서 유세 시작했네. 인천 상륙 작전 슬로건 걸고 메가더처럼 막판 뒤집기 하겠다고 나선 거야. 메가더 동상 가서 묵념하고 한미동맹 중요성 강조하며 빨갱이 맞고 자유 지키자고 했어. 유권자들한테 투표 완전 호소했어. 투표 안 하면 나라에 희망 없고 1번 이재명 찍으면 자유 없어진다며 꼭 투표하래. 지방 분권이랑 규제도 확 풀겠다고 강조하고 그린벨트 해제 같은 인천 지역 공약들도 약속했지. 오후엔 자기 정치 고향인 경기 지역 돌면서 투표 독려하고 약자 챙긴다고 복지관도 간다고 하네. 사전투표 부정하면서 사전투표하는 모습이 이익을 쫓아 말 바꾸기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도 바꾸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하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줘. 국힘이 민주당이 제기한 극우 단체 댓글 조작 의혹 완전 뻥카라고 깠어. 민주당이 꾸민 대선 공작 냄새가 너무 난다는 거지. 김문수 후보나 국힘이랑 1도 관련 없다고 딱 선 그었어. 오히려 이재명 아들 문제나 유시민 이슈 덮으려고 억지 부리는 거라며 지난 대선 때 대장동 커피 시즌이라고 비판했어. 댓글이 문제되는 건 공무원이 하거나 불법적인 방법 쓸 때고 내용에 문제 있는 거 없으면 표현의 자유라는 거지. 민주당 주장은 속셈이 뻔히 보이는 짓이래. 몇몇 유튜버의 라이브 댓글 조작 지시를 봤었기에 믿기가 힘들긴 해. 근데 공작이 아닌 진심이면 더 심각한 것 같아. 국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선 하루 전에 이준석 후보한테 마지막으로 단일화 구걸했어. 이준석이 김문수는 이미 졌다고 하니까 권성동이 공개 편지 써서 답장한 거지. 지금 민심이 이재명 막으려고 김문수한테 쏠리고 있다고? 이미 졌다고 단정하지 말라고 했어. 이재명 막는데 이준석 역할 인정하지만 이재명 되면 이준석도 위험해질 거라고 겁줬지. 이제 결단할 때라며 미래는 이준석, 지금은 김문수라고 설득하면서 이재명 막으려면 김문수 찍어달라고 애원했어. 근데 이준석은 이미 완주 선언하고 단일화 없다고 못 박았잖아. 권성동의 행태를 보고 우리는 반성해야 해. 국힘 의원들 중지는 저렇게 아무렇게나 해도 어차피 또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저러는 것 같아. 꼭 내란 세력 조사할 때 윤핵관들은 철저히 조사하길 바라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줘.
김문수 후보가 드디어 대선 졌다고 인정하고 이재명 후보한테 축하 인사도 건넸어. 젖잘싸한 거지. 근데 웬열? 김문수 지지자들이 승복 못한다고 완전 빡쳐서 난리 났어. 부정선거다. 조작됐다. 친중 매국노 국힘의원들 너네도 꼴로 갈 줄 알아라 소리 지르고 김문수한테 내가 뭔데 승복하냐 며 막말 퍼부었다는 거 아니겠어. 경찰한테까지 욕했다더라. 결국 이재명 후보가 제21대 대통령 당선인으로 확정됐대. 김문수 후보보다 289만 표 넘게 더 받았대. 이제 진짜 이재명 시대 열리는 건가? 극우들은 결국 같은 생각이 아니면 적인 건가 봐. 국민의힘이 대선 패배 후유증으로 심각한 내용에 빠졌어. 패배 원인을 놓고 당 내부에서 책임 공방이 격화되는 모습이야. 김문수 후보는 당 지도부의 책임을 강하게 비판했어. 당내 민주주의가 무너졌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뜻이 당에 일방적으로 관철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것이라네. 특히 12.3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하며 당이 대통령을 견제하지 못한 점을 패배 원인으로 지목했지. 당 내부에서는 친윤계와 친한계가 서로를 비난하며 책임 공방을 벌였는데 조경태 의원은 보수 분열을 지적하며 권성동 원내대표를 겨냥했고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당선을 위해 뭉친 민주당을 본받아야 한다고 반박했어. 친한계는 권 원내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며 공세를 이어갔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구태 정치를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정성국 의원은 권 원내대표에게 사퇴를 압박했어.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당의 혼란과 분열이 패배 원인이라며 자성의 목소리를 냈어. 과연 친윤이 권력을 놓을까? 아니라고 보지만 기대돼.